인적 드문 야심한 시각. 마을의 정적을 깨우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빈 초가집을 침입한 누군가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으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데요. 성별조차 가늠하기 힘든 의문의 존재를 추적할 단서는 단 하나. 풀몰지 주변에 흰 솜뭉치가 있다는 것.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솜뭉치를 쏟아내며 시골 괴담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의 충격적인 정체. 애기 피부처럼 너무 부드럽지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로 10억 빚을 갚은 이복순입니다. 빚 10억을 갚은 서민갑부? 언제 괴담의 주인공이었냐는 듯 하얀 솜만 보면 낭만 소녀로 변신. 솜과 사랑에 빠졌다는 여인. 연 매출은 한 3억 정도? 그녀를 갑부로 만든 것은 정령 솜일까요? 도대체 솜으로 뭘 만들길래 빚 10억을 갚고 갑부로 불린다는 것인지. 믿고 맡기잖아요.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접받는 기분. 솜으로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다. 혼나요? 작은 거인 복순 씨가 말하는 솜뭉치로 갑부되는 법을 공개합니다. 서민 갑부를 찾아간 곳은 양반의 도시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에서도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있는 하회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과연 빚 10억을 갚은 갑부가 있을까요? 강추위에도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들한테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 안에 갑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하회마을에 갑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어디 집이 갑부인지 아세요? 갑부? 가부? 그러지 여기가 않을까요? 류씨 집안이 뭐 했다고 돼 있었나까? 네, 풍산유 씨. 갑부는 풍산유 씨라는 결정적 단서를 얻고 또 다른 관광객 무리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초가집에서 잠 자려고요. 여기 초가집에서 잠도 잘 수 있어요? 네. 여기 달린 쌀을 여기다 이때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한 여인이 포착됩니다. 나락하고 분리를 해. 그래가지고 저기다 찧어야 그다음에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저기 잠시만요. 네. 혹시 여기 빚 10억을 갚으신 서민갑부라고 혹시 아세요? 예, 제가요. 빚이 10억을 갚기는 했는데요. 네. 아직 갑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숙박업 갑부가 맞을까요? 제작진 일단 민박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자고 내일 하회마을 구경하고. 우리 여고 동창들이에요. 정말요? 그 서울에서 내려왔고 네. 얘는 안동에 사는 애인데 네. 지집이 좋다고. 친구 보고 네. 안동 구경하려고 왔어요. 저녁에 충분히 한번 체험해 보세요. 방을 자질 끄트록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짖으시고. 손님이 계속해서 찾아오긴 하는데요. 뜨겁다. 뜨거. 여기는 이게 한옥은요. 자, 아궁이 여기다가 이제 니네 집은 아파트라 가지고 어떻게 불 때는지 모르지. 여기다가 이제 불 때는 곳이야. 네가 오늘 이제 숙박을 하면 할머니가 여기서 불을 때 줄 거거든. 알고 보니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와 주말엔 예약 필수라는 초가집. 그런데 민박집으로 정말 빚 10억을 갚았을지. 이때 어디론가 향하는 복순 씨. 제작진이 의심스러운 그녀의 뒤를 밟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더니 안동에서 무려 2시간 반 거리에 경남 울산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어디를 찾아간 걸까? 궁금증 폭발하는 제작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서 여유로운 복순 씨. 차 뒷좌석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수상한 보따리인가요? 복순 씨와 보따리를 반기는 집주인. 드디어 공개된 보따리의 정체. 이건 이불 아닌가요? 자, 이게 아들 이불. 그래요. 올 저녁부터 잠이 저절로 오시더라고요. 했는데요. 보아하니 가져온 이불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무려 5채의 이불을 안동에서 울산까지 가져온 복순 씨. 새 이불 받기를 얼마나 기대했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불을 확인하는 부부. 색깔은 합격. 촉감은 어떨까요? 감촉 좋습니다. 마음으로 알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으세요, 언니? 좋죠. 부자 된 것 같다니까. 이불 전체를 다자크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죠? 응, 이래 놨는 거를 요것만 딱 풀러가지고요. 응, 풀러가지고 세탁도 쉽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탁하기 쉽잖아요. 다른 거 없고요. 햇볕 자주 쐬면은 그게 최고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가져오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차도로 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네가 신혼 때 갖고 온 손이불로 새롭게 만든 이불로 덮고 다니면 좀 좋겠다. 오늘 저녁에 잘 자보자. 오늘 쉬는 기분 내봐요. 두 분 누뚱이 기대할게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불 꾸매고 만들고 배달까지 다 할 수 있는 가게죠. 아하, 복순 씨의 본업은 바로 이불 가게 사장님이셨군요. 장거리 이불 배달을 마치고 하회 마을이 아닌 안동 시내 건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가 본업 장소인가요? 예, 내 일하는 곳이고요. 이불 가게지요. 이불 가게 여기 네네.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 안동에서만 16년째 장사 중인 가게. 면과 극세사, 폴리에스테르 원단의 기성 이불부터 복순 씨가 손수 재단에 만든 맞춤 이불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불 하나만 바꿔도 확 달라지는 침실 분위기. 스타일 좀 아는 주부들이라면 복순 씨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죠. 그거는 그냥 차려입 이거 봐봐라. 이거 활약 좋네. 응? 그게 봐봐라. 곱다. 그러게. 이거 방이 비나면 확 드러날 것 같는데. 침실이 꽃밭처럼 보이겠네요. 요런 색깔로 하고 요런 색깔로 하고 요거는 또 나만이 요런 취향은 우리 취향이고 요런 취향도 우리 취향이고 또 색깔이가 아, 이 세 개의 꽃무늬. 응 요거 이불 가게 오면 좋으시죠? 아유 그게요 여자니까 여 엄마 이불이 이뻐가지고 다 사고 싶다고요. 다 사고 싶어. 비계고 뭐 이불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누구라도. 제수 너무 이뻐. 열어봐봐. 누가 냉장고 떠기만 해도 모습이 나온다 그러지. 용감이 이불이 차차차 이쁘게 있으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이 집 하면 소문이 났나 봐.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 봐. 야, 이게 또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 같네. 이거 뭐 희한한 걸 것 같아. 복순 씨 가게는 유독 단골이 많은데요. 큰 메뉴를 줄거 핑크 그 하나 했지 둘째 메뉴를 줄거 하나 했지 내가 우리 덮는 거 지금 3채 있지 홍콩 거 자수 그거 하나 하고 그냥 두고 있지 그랬지 그다음에 애기 이불도 제가 요 애기 이불도 얼마나 이쁘게 했다고요 애기 이불 그 요걸 똑같이 두채 했거든 야, 이불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이거 오늘 갖다 주셔야 되는데.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색깔 이쁘나요? 이쁘네요. 어떻게? 이뻐요.
야, 이건 면천이래 갖고. 좋아요. 이게 좀 좋으세요? 네, 좋아요. 오늘 저녁 방님하고 서방님하고 둘이 딱 세입을 했는데 누워 잘라고. 오늘 등산가 다 피곤한데. 야. 됐네. 자야지. 오늘 바이게네 두껍게 까고 자더라고. 나도 들고 못 가니까 차로 집에다 놓으래. 집에서 갔다 올게. 울산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배달이라니요. 아, 이불 실어요? 예, 이불 이제 완성했으니까 배달해주러 가는 거죠. 택배 거래가 흔한 요즘. 이날 사장님 배달이 벌써 2번째. 이 모습이 낯선 제작진과 달리 복순 씨에겐 익숙한 일상이라는데요. 단골 손님은 매번 감동입니다. 기분이 좀 대접받는 좋아요. 기분이죠. 우리가 들고 오는 것보다 항상 찾아가고 갖다 주고 이러니까 뭐 서비스 차원에서 대접받는 기분이고 그래도 항상 고맙죠. 직접 배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무리까지 딱 갈아주고 이렇게 펴서 보면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했으면서도 고맙다 이런 칭찬 더 듣고 돈도 벌고. 가게에 돌아와서도 쉬기는커녕 정리에 여념없는 복순 씨. 인기 많은 그녀의 이불이 궁금합니다. 100% 마이불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입인데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해요. 이불 커버 하나에. 마이불은 처음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와. 이거는 이불 전체가 요 그림 하나로 살려놓은 부분이라서요. 고급 섬유인 마. 수분의 흡수와 증발이 빠른 반면 재단이 까다로워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이게 이제 황토예요. 중장년층에서 인기 있는 황토 이불부터 젊은 층과 아동용까지 전 연령대 친구를 맞춤 제작한다는 복순 씨. 여기는 이제 본수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안에다 솜을 살짝 넣어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가격인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 가격대가 좀 있어요. 원단 색깔과 무늬마다 의미를 담아 수작업으로 만드는 혼수 예단 이불은 가장 고가에 팔립니다. 고깔 모자네? 이게 뭐예요? 일단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거는 강아지 집이에요? 이건 뭘까요? 네? 강아지 집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와, 원 카페트예요. 원 카페트. 원 카페트.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거실 장식도 겸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 카펫인데요. 집집마다 필요하죠. 아, 아니 거실에 카페트 하나 정도는 어느 집이라도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정사각, 직사각 이런 거보다가는 원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도 들고. 복순 씨의 이불 가게엔 그녀의 32년 경력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5만 원부터 최고 250만 원까지 100여 채의 다양한 샘플 침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가게에 모든 내 재산이 들어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물건 이렇게 따지면 한 2억 5천, 3억 그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불 하나 갖고 가고 싶다. 복순 씨가 가게에 남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마무리의 꽃은 뭐니 해도 매출 정산. 그런데 어찌 현금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날 현금 매출은 48만 원,
카드 매출은 112만 원, 통장으로 입금된 38만 원을 모두 더하자 총 1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한 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월 매출은요. 우리는 매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춤 전문점이기 때문에 2,500에서 한 3,000 정도. 월 매출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복순 씨의 연 매출은 약 3억 원. 백화점 침구 매장 부럽지 않은 수익입니다. 다음 날 문을 열자 분주한 복순 씨네 가게. 그런데 이번엔 손님들이 가게로 이불 배달을 옵니다. 가만 보니 낡고 오래된 이불을 한 보따리씩 가져왔는데요. 전국에서 모여든 택배까지. 설마 여기서 중고 이불 거래라도 하는 건가요? 이거 다시 솜 여기 뜬다면서요. 솜을 튼다고요? 진짜 별로 안 덮었어요. 결혼할 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너무 두껍잖아요. 무거워서 못 덮었어요. 그래서 버리려니까 남편이 너무 그 솜이 좋은 거라고 버리지 말라고. 예전 혼수 이불은 주로 두꺼운 목화솜이었다죠. 솜 내가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 빼가지고 들고 오기 힘들다고. 몇 장을 쓰라고 이걸 몇 장 될 것 같아요. 3개. 부탁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뵐게요. 다시 타서 다시 꾸미면 이렇게 두꺼워진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쓰면은 이렇게 얇아지면서 이렇게 딱딱해지는데요. 지금 이 느낌 보세요. 오래 쓰셔가지고 딱딱해졌잖아요. 요거를 이제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그 솜사탕처럼 아주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목화솜 이불을 리폼할 수 있다는 복순 씨.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손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정말 오래된 목화솜 이불을 이렇게 새솜처럼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니까. 예, 이래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거기서도 요래 최고 좋은 거를요 뽑아가지고 해줬다 카이게나요. 복순 씨의 전문 분야는 바로 목화솜 이불. 목화는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그 약을 치지 않고도 가능한 작물이라서 요즘은 아토피 또 피부 예민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덮으면은 느낌이 확 다르대요. 저는 거기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목화를 고집을 하는 거고요. 가게에서 받는 대부분의 요청이 낡은 목화솜 이불 리폼이라는군요. 헌솜 다오 새솜 줄게 한다는 마법의 작업 현장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가게에서 차로 5분 거리. 이렇게 중요한 장소를 쉽게 공개해도 되나 싶은데 여기서도 복순 씨는 가리는 것 1도 없이 전면 개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창고 아닌가요? 의문을 풀기도 전에 큰 수레바퀴인가 도르래인가 정체불명의 물건이 제작진의 시선을 빼앗는데요. 뭐예요? 솜 뭉치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솜 공장이죠. 솜 뭉치가 있으면 솜 공장이겠죠. 여기 솜 공장이에요? 네, 솜 타는데요. 솜 공장의 핵심인 솜 타는 기계에 오래된 목화솜을 얇게 펴서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거짓말처럼 낡은 솜이 새솜처럼 부풀어져 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빛깔마저 새솜처럼 뽀얗습니다. 옛날 이불 하나가 보통 어른들 이불 하나 넣으면 한 6kg? 거기서 찌그레기 빠지고 하면 한 500g은 빠지고요. 그래 보시면 돼요. 무게가 줄면은 손님들은 오히려 손해 아니에요? 무게는 줄지만 솜이 부풀어지면 쌀뻥 튀기는 것처럼 부풀어지면 이불 한 장을 가지고 3장 정도가 나올 수 있어져요. 이불 하나를 세 채로 만드는 원리. 압축돼 있는 목화솜을 사정없이 해체했다가 이물질은 빼고 다시 공기층을 넣어 모아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불을 두껍게 만들었다면 요즘은 기존의 3분의 1 양의 솜으로도 충분히 이불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목화솜은 햇빛에 잘 말리고 2, 3년 주기로 솜틀 작업을 해주면 평생 쓸 수 있다는데요. 낡고 오래된 목화솜 이불 하나를 솜틀 작업하는데 약 30분이면 충분하다는군요. 지금 나온 솜은 길이 2m, 두께 6cm입니다. 이게 2장이면 이불 한 장 나와요.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돼요. 네, 이렇게. 네. 헌 이불 하나를 솜틀 작업하면 이불 3채를 만들 수 있는 새솜이 나오는 건데요. 계속해서 솜틀 작업이 이어지는 공장. 그런데 이거 우리 한 뭐 10대 때 구경하고 뭐 구경 참 못 봤잖니.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켜보는 이분은 누굴까요?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처음 봤어. 기계가 요 얇게 솜 요래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기 솜 타는 공장을 왜 오신 거예요? 어제 사장님이 이 좋은 목화솜을 타는 구경도 하고 이 좋은 물건을 맡기는데 같이 가자 이래가 그래 왔어요. 솜틀 작업한 걸 들고 가게로 다시 왔습니다. 목화솜 이불 리폼 2단계 커버 작업을 위해서인데요. 문제가 이거 사람이 피부 먼저 솜이 이불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속 커버를 씌웁니다. 이 작업을 누빔이라고도 하죠. 화학솜이나 양모가 쓰이기 전에는 목화솜으로 이불을 다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순 씨가 뭔가 알려주마 하고 나섭니다. 요거는 100% 목화솜이고요. 네. 요거는 100% 화학솜이고요. 됐다고. 목화솜과 화학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불을 붙여봤는데요. 보세요. 요 타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보이지 않으면서 불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제로나. 지금 요거 완전 식물성 목화솜이거든요. 요렇게 완벽한 재가 돼 버려요. 잠깐만, 어머나. 열을 품고 있는 성질의 목화솜. 그래서 보온성이 우수하고 식물성이라 피부 자극도 덜합니다. 나라가 농사고 막. 누빔 작업을 할 때는 재봉틀을 쓰지 않고 손바느질을 고집하는 복순 씨. 32년 경력의 고수다 보니 베테랑 주부들도 흉내내기 쉽지 않은 실력입니다. 상세하게 요리 보니까 야무지게 바느질도 아주 잘하고 신통하지 뭐. 요리 배워가지고 나도 내 집 솜 타가 내가 하려고. 아직까지 뭐 못하겠어. 세 채까지 꾸면은 보고 해내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지 뭐. 이제 겉을 감싸는 커버를 씌우면 되는데요. 순식간에 끝나버린 커버 씌우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불 갑부가 알려주는 커버 쉽게 씌우는 방법. 먼저 이불 커버 전체를 뒤집은 채로 바닥에 잘 펴줍니다. 그런 다음 속 이불을 커버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솜에도 끈이 달렸고 카바에도 끈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은요. 야무지게 끈을 묶어준 다음 네 귀퉁이를 가운데로 딱지 접듯 모아 접기를 해주는데요. 커버끈과 소음끈이 잘 묶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가운데를 향해 양쪽 이불을 돌돌 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퍼가 달린 쪽을 벌려서 이불을 뒤집고 접힌 부분을 펴주세요.
모서리 쪽까지 이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드디어 이불 세채가 완성됐습니다.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복순 씨는 고객이 원하면 이 과정을 전부 공개한다는데요. 낡은 이불 하나가 이불 세채로 리폼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살짝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때는 제가 들어오세요.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그러면 훨씬 믿음이 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안에서 다 만들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가 실질적인 현장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장사에 있어서는 외고집이지만 이불 앞에서는 천상 여자가 된다는 복순 씨인데요. 네, 오늘은 니네들도 피곤했고 손님하고 만나느라고 피곤했고 그래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올게. 피곤할 법도 한데 퇴근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여기는 복순 씨를 처음 만났던 민박집. 하회 마을에 있는 초가집 아닌가요? 네, 집이고요. 이제 퇴근했으니까 자야 되겠죠. 민박집에 있는 복순 씨 방입니다. 이불 가쁘는 어떤 이불을 덮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제가 만든 모카 이불이죠. 아 이게 네네. 아하, 역시 목화섬 이불을 덮고 있었네요. 그런데 복순 씨의 이불은 지극히 소박해 보입니다. 아 평범하죠. 뭐 특별할 게 뭐 있나요? 아우 진짜 어떻게 주무셔요? 잠잘 때? 머리가 어디예요? 머리가 이쪽이죠. 그렇게 하고. 예, 저는 요를 쓰지 않아요. 요를 쓰지 않고 온돌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네. 그냥 이불 덮는 이불만 가지고 생활을 해요. 좀 내일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주무세요. 네. 잘게요. 네. 다음 날 민박 손님과 복순 씨의 인사가 아침의 정막을 깨웁니다. 늦잠을 자느라고. 어떻게 잠 잘 주무셨어요? 저를요? 네, 저는 잘 잤어요. 아, 그러셨어요? 폭신하고 가벼운 게 공주 잘 잤어? 저기 그 뭐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이불 같지 않고 집 이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아 너무 잘 잤습니다. 잘 잤어요? 예. 어디 따뜻했니까? 이불이 네. 되게 푹신하고 직접 그 어머니께서 만드시고 이제 이불 안에 목화를 잔뜩 이제 솜을 잔뜩 넣고 또 그러고 나니까 그 한번 뭐 이렇게 그 뭐가 주는 그 목화가 꽉 차 있는 어떤 그 꽉 차 있는 느낌. 손님들마다 잠자리 칭찬이 자자하다 했더니 복순 씨 목화솜 이불 때문이었네요. 맞습니다. 손님들이 목화솜 이불을 재발견했다는 복순 씨네 민박집. 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큰 방, 중간방, 여기 이제 작은 방 이렇게 돼 있고요. 방은 소박하고 정갈한 옛날 시골집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풍산 류씨 집안의 고택이었던 이곳. 1년 전부터 복순 씨가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방마다 자신의 목화섬 이불 세트를 놓아두고 손님들이 편안한 잠자리를 체험하게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5개의 방이 있는 복순 씨네 민박. 목화솜 이불 세트 한 채 가격만 100만 원. 전부 10채를 들여놨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 한대요.
아니 숙박비 1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100만 원짜리 이불을 그러는데 목화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볍기도 하구나. 가벼워도 이렇게 내가 편안한 잠을 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고 싶은 거죠. 입소문이라는 거는 어차피 본인이 체험을 해서 느낌을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최고의 홍보는 체험이라 했던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낫다는 복순 씨. 화끈한 성격 때문인지 아침밥을 준비할 때도 손 크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배추에 된장을 풀고 고등어 찜까지. 이건 너무 푸짐한 거 아닌가요? 아침에 우리 집에서 주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우리 집에서 주무셨으니까 된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밥해서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지. 손님들을 위한 조식 서비스였군요. 전통 숙박 체험의 향토 음식까지 먹고 간 손님들은 복순 씨의 인맥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공장에서 만드는 이런 이불이 아니고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신 이불을 안에서 하니까 왠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성이 너무 담겨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잠시도 쉬지 않는 복순 씨. 일 바지에 장화까지 챙겨 신고 또 어딜 가는 걸까요? 한번 옆으로 둘러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글쎄요, 이게 뭔가요? 하얀 게 이게 목화지. 아 이게 다 목화예요? 예예. 복순 씨 열정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직접 재배한 목화로 이불 속도 만든다는데요. 이게 다 이불에 필요한 원재료예요. 저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죠. 재배하는 목화밭도 꽤 넓습니다. 하회마을 인근에 있는 두 곳의 목화밭을 오가며 총 6,600제곱미터 규모의 목화를 재배 중입니다. (16년) 전 쫓기듯 안동으로 내려온 후 시작한 목화 재배.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유행 다 지난 목화는 왜 한다니까. 목화솜 이불 한대. 안동에 대단한 문익점 나셨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날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인가 자신 있게 내가 내놓기 위해서는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만들고 내가 판매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고요. 그냥 남이 볼 때는 이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사랑이 남다르겠죠. 내가 정성 들여서 키운 것들이니까. 지금은 수확 막바지철. 보자기는 목화솜 채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또 매장에서 볼 때하고 또 다르시네요. 작업할 때 하고 매장에 있을 때 하고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또 수고가 있어야 네. 매장에서 예쁜 이불이 나오고 예쁘고 건강한 이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을에 목화꽃이 지면 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목화솜이죠. 수확할 때 이런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죠. 여름에 땀 흘리고 이래도 가을에 수확할 때 이렇게 부드럽고 이쁜 솜을 수확한다는 거 정말로 좋은 일이죠. 오, 이남별 사모님 일찍 들어왔어요.
반가운 지원군이 왔나 봅니다. 복순 씨의 딸과 사위, 손주가 일손을 도우러 왔군요. 저희 겨울 되면 항상 한 번씩 일하시는 밀손이 많이 부족해서 용촌에는 그래서 도와드리러 와요. 아, 그래요? 이 중에서 깨끗하고 예쁜 것만 따세요. 티 묻은 거는 따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친구들하고 일 시키고 밭에서 고기 구워주고 땡이었는데. 기억나나 엄마? 오늘은 술값 줄까? 주나? 점심 먹여주면 안 되나? 우리 딸녀는요 맨날 공짜로 이불 다 좋은 것만 다 뺏어가니다. 아, 그래요? 예. 허가받은 도둑이래요, 딸은. 따님, 저요? 좋으시겠어요? 허가받은 도둑 하셔서. 어릴 때는 사실 뭐 식당 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부모님 슈퍼하거나 이러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네.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엄마 이불집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복순 씨와 딸 그리고 손녀까지 3대가 함께하는 목화섬 채취. 이들에게 추억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일대 복순 씨의 마음이 더없이 흐뭇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때 포착한 수상한 행동. 여보나요? 모양이 예쁜 것은 따로 모아 꽃다발도 만들고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든다는군요. 급히 달려가는 복순 씨. 멀리서 관광객을 용케도 발견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하고 내년 봄에 다시 심어요. 부럽죠 이렇게 이런 거 있다는 게. 뭐가 제일 부러우세요? 일단 공기 좋은 데서 사시고 그리고 심은 드실지언정 이런 거 갖고 오는 게 어디 쉬워요. 농사가 이것도 이제 농사인데. 선생님 그럼 이걸로 해서 이불 만들면 한 채당 얼마예요? 이불요? 이불만 저거 카바까지 카바도 이제 강목으로 목화실로 짜는 강목을 해가지고 커버 15만 원, 솜이 25만 원 그래가지고 이불만 40만 원. 이불만 40만 원. 요는 이제 솜이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는 60만 원, 한 세트에 100만 원. 아, 그렇다. 생각이 이렇게 그렇게 이걸로 해놓은 거하고 좀 100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 일반 캐시미어도 60, 70만 원씩 하는데. 좋은 거는 그래 하죠. 어떻게 하나 장만하실 의향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윳돈 있으면 당연히 사고 싶지. 꺼지지가 않잖아요. 이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수확한 목화솜은 씨를 분리해낸 뒤에 솜을 타서 이불을 만드는데요. 이날은 가족의 도움으로 제법 많은 양을 땄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땄네요. 복순 씨가 쉽게 목화밭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내년이 돼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래요? 네. 올해보다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자. 사랑해. 한 아파트에서 복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빈손인 걸 보니 이불 배달은 아닌 것 같은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기만 합니다. 이사갈 집이라도 보러 온 걸까요? 해서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있으신지 그거부터 먼저 봐주시고 커튼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요. 아, 커튼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네, 예. 먼저 앞에 몇 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이거 이불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사하면서 이제 재구매로 들어온 거죠. 제가 지금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요. 그러면 이불을 구입한 후 커튼까지 맡긴 고객의 집. 복순 씨는 주문 받을 때도 방문 상담을 추구하는데요. 옆에를 그 윤기 나는 실크 톤으로 실크
실크면서 그레이 톤으로. 예, 그래 인터넷에 가면은. 보니까 네네. 또 약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조금 차례가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무늬가 지금 조금, 내가 설명한 예. 게 바로 그레이 톤이고 그 실크라는 느낌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가운데 3분의 2가 들어갈 거고요. 네네. 요 무지가 벽 쪽으로. 네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 예, 이쁠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써봤는데 이불도 이쁘고요. 사실 지금 금방에 쓰고 지금 오래 썼거든요. 몇 년 썼는데 질리지도 않고 이쁘고 저희 아들도 뭐 이불 다른 이불을 썼을 때는 바로 아침에 표가 나는데 저 이불을 썼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예, 선생님한테 예, 벌써 예, 한번 했을 때 믿음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 뭐 시간이 흘러도 AS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며칠 이따가 예쁘게 만들어 올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난 남편과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 하지만 보증금 100만 원 월세방을 사는 가족에게 미래는 먼 얘기였습니다. 우리 신랑이 참 착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결혼 생활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못됐고 막 힘들고 이랬는데 나는 신랑이 참 착해가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돈이 1등인 거예요. 사람이 1등이 아니고. 어른 4 식구에 아이까지 1명 있는데 전 재산이 보증금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깜깜할리게 안 할리게. 고민 끝에 폐업한 공장에서 얻어온 재봉틀로 집에서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엄마, 침대 커버 주문한 거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죠. 아니 이게 침대 커버야 걸레야.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첫 손님에게 퇴짜를 맞고 나서 복순 씨는 이를 악물고 연습 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첫 손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 이제는 정말 잘하네. 주변에 소개시켜줘도 되겠다. 아침에도 뭐 설거지를 해놓고 미싱을 박는 게 아니고 빨리 나가기를 바랬어요. 신랑만 나가면 밥상을 발로 그죠. 살 밀어놓고 올 때 오는 시간에 맞춰가 상을 치운 거예요. 그 정도로 미쳤었어요. 사고 나면 돈이 생기고 재밌더라고요. 4억 3천 가는 건물을 하나 잡았어요. 대출 4천만 원밖에 안 받고 그것도 우리 신랑 앞으로 그랬는데 딱 3년 살고 터진 거죠. 남편의 빚 보증으로 가족은 하루아침에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재산은 단돈 2만 원. 복순 씨는 어쩔 수 없이 친정 안동으로 도망치듯 갈 수밖에 없었죠. 안동에 딱 오니까 돈 2만 원. 그래서 동생들이 돈을 뭐 한 150만 원씩 보태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얻어가지고 또 다시 시작한 거였죠. 며칠 후 완성한 커튼을 배달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설치까지 해주러 온 복순 씨. 154cm 키로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까치발의 도움이 조금 필요했지만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분위기 있게 완성된 커튼. 무늬도 너무 이쁘고요. 자수가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 술을 한번 보세요. 요 느낌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 실증 안 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네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너무 이뻐서 기분이 좋아요. 같은 집 맞나요?
커튼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안방도 하늘색 커튼으로 포인트를 주니 훨씬 밝아 보입니다. 어떤 손님이 저보고요, 작은 거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 작은데 보면은 일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깜짝 놀랬다고. 원단주문, 재단, 이불 꾸매고 미싱하고 상담하고 배달하고 농사짓고 뭐 대충 따져도 10가지는 되겠네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아파트로 향한 복순 씨. 고객의 집에 방문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있었나? 네. 떡수가 겹쳐졌네. 어쩐 일이야? 짜리를 만들어야 누군가 했더니 모카밭에서 만났던 따님이네요. 이 커튼도 복순 씨 작품이겠죠? 그라데이션? 약간 그래서 이게 레이스인데 레이스는 너무 샤방샤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던한 느낌? 예. 이것도 저희 엄마가 그냥 오셔서 이거 하면 되겠다 하셔서 그냥 달아주신 거예요. 60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은 감각을 발휘해 완성한 커튼입니다. 하는데 이 팔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수유하면 훨씬 팔이 더. 그래서 이걸로 두 놈 다 키웁니다. 커튼에 수유용 베개까지 보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아 이거 안 그래도 오래돼가지고 엄마 한번 보여줘야 된다 하고 있었는데. 이랬나? 그래서 야 이놈아 밥 먹고 집에 놀면서 이것도 관리가 없게 안 되나? 아니 여 이게 뭐로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다치잖아. 아이고 바늘 좀 가져온나 보자. 내가 왔는 길에 꾸며주고 갈게. 딸 혼수로 해준 목화솜 이불인데요. 그래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렇게 넣고 손으로 이렇게 살살 만져가지고 어느덧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딸이지만 복순 씨에겐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큰딸입니다. 모녀가 지금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네? 임신이요? 병원에서 애를 낳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기쁨보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낳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10달 동안 그렇다고 놀지도 않았어요. 그 세탁 꾸미는 거. 뭐 임신을 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10달 동안 모았는데 돈을 6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병원에 가려고 하면 그만 빚이 4만 원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복순 씨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딱 막다른 코너에 몰리니까요. 힘든다는 생각보다는 살아야 된다는 거. 저 아이를 이 가난을 저 아이한테까지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목표가 오직 하나였어요. 집에서 시작한 이불로 8년 만에 겨우 가난을 벗어났지만 빚 10억을 지고 다시 가장이 돼야 했던 복순 씨. 3년 전에야 비로소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불 덕분에 컸죠 이만큼. 네. 결혼도 했고 애들 키우고 엄마 이불 덕분이죠. 복순 씨는 가족을 위해 32년 동안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유복순 여사. 이날은 안동의 한 기와집을 찾았는데요.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대체 어디로 온 걸까요?
이날도 어디론가 향한 복순 씨. 아,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씨도. 아, 정말요? 네. 어. 네, 우리 엄마 더 이쁘죠? 안녕하세요. 그 많이 딸이지. 최근 들어 부쩍 몸이 약해진 복순 씨의 친정 어머니. 짬이 날 때마다 만나곤 하는데요. 아침에 한별이를 빨래 나와. 야는 만지는 것도 잘하는데 참. 유난히 손재주가 좋던 9남매의 6째 딸. 학교 안 가도 애교 있게 표현은 못해도 엄마를 살갑게 챙기는 데는 자식들 중 1등입니다. 딸이 만든 이불 덮어 보셨어요? 막 따지는데 뭐. 친정 어머니 이불은 또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내하고 똑같은 커플 이불. 나도 이 이불하고 똑같은 거 쓰거든요. 딸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겠다고 서울에 찾아오곤 했던 엄마였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딸 보러 간다고. 어머님의 손끝엔 고생 가득하여도 가만. 고생 말도 못하고 다른 딸은 호강하는데 지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나 태어나. 안동에 내려와서도 복순 씨는 엄마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딸이 밥 한 끼라도 편히 먹으라고 이불 가게를 대신 지키곤 했던 엄마.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딸은 더 악착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 엄마가 참 지혜로웠다.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목화를 신고 이불을 만들고 하는 거가 아마 엄마 유전자를 담지 않았나. 엄마도 그랬습니다. 직접 재배한 목화로 가족의 이불을 만들어줬죠. 어릴 적 따뜻했던 목화섬 이불에 대한 기억이 복순 씨에겐 삶의 희망이 돼주었습니다. 딴 집은 앉아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지만 나는 늘 먼저 내가 가서 사람이라는 거는 만나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발로 뛰는 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일을 열심히 하면 고객들이 돈을 주잖아요. 내 일을 안 했는데 고객들이 나를 돈을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불이 1순위예요. 이불은 내 인생인 거죠. 내 전부예요. 이불은. 밟힐수록 단단해지고 부푼 채로 열기를 품으면 오랫동안 간직하는 목화섬. 작은 거인 이불갑부 복순 씨는 말합니다. 목화섬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최후엔 활짝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2월의 신부가 나타났다. 순백의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갑부의 정체는 철이 1800도의 쇳물을 사수하라. 이보다 센 언니는 없었다. 뜨겁고 화끈하게 인생 역전에 성공한 주물 여장부. 며칠은 하시고요. 악과 깡으로 철을 주무르는 비결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